세상의 며느님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죠? 시부모님을 잘 만나 감정 상하는 일이 없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며느님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저 역시 결혼 생활 중 시어머니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신혼초 시절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털어놓는 심정으로 아주 솔직하고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황당하고 재미있는 반전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무난하게 잘 크고 자라 4년제 대학을 나와 제법 큰 회사에 운 좋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야근이 잦아 힘들긴 했지만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보며 인내하며 사회생활을 해내갔죠. 20대 후반이 되고 대리를 달았을 때 춤이 절로 나올 정도로 행복했답니다. 게다가 소개팅한 남자와 사귀게 되어 기댈 곳까지 생겼고 30이 되기 전에 제 생의 봄날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2년을 만나보니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은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결심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예비 남편은 외동이라 시부모님께 대들보 같은 존재여서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엄청나게 긴장을 했네요. 처음 본 시아버지는 제가 너무 예쁘다며 며느리를 잘 얻은 것 같다고 기뻐하셨는데 시어머니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집안 어른들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서 조신하게 옷을 입어도 모자랄 판에 말이야. 그리고 화장은 왜 이렇게 짙어? 우리 집안 사람이 되고 싶으면 겉모습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말끝에 결혼 허락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꾸미는 걸 좋아해 이런 차림으로 왔네요. 앞으로는 조신하고 얌전한 옷차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도 옅게 할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직업과 학력, 부모님이 하시는 일과 집의 위치를 하나하나 따지며 마음에 들지 않는 내색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예비 남편에 비해 제가 많이 딸리니 그런 거죠. 그날 이후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신 시어머니에게 점수를 따려고 선물 공세에 없는 애교까지 피우며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결혼을 말리는 건 아니었는데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아서 매일 결혼시켜달라고 노래를 불렀다네요. 결국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기로 했고 저와 남편은 더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드디어 결혼을 하나 싶었답니다. 그래서 결혼 전 마지막 관문이 될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와 친정아빠는 만난 지 5분 만에 친해져 사업 이야기부터 해서 바둑과 장기 두자는 약속까지 잡으며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마주치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기싸움을 하시나 했는데 시어머니의 놀란 얼굴을 보고 두 분이 아는 사이가 아닌가 해서 물었답니다. 엄마, 우리 시어머니랑 아는 사이야? 두 분 다 서로 얼굴 보시고 놀란 것 같은데? 아니, 처음 뵙는데 그냥 네 시어머니 되실 분이 워낙 미인이셔서 내가 좀 오래 봤다. 엄마의 재치에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웃었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 옆에서 재미있게 해주려는데 짜증을 아주 세게 내시더라고요. 얘가 왜 이래? 내가 지금 놀러 나왔니? 이 자리는 네가 결혼하고 어떻게 살지 일생을 의논하는 상견례 자리라고. 실없는 녀석이 뭐가 그리 좋다고 웃어대?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저희 친정 식구들은 모두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결혼 전 오갈 것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님은 신혼집을 시댁과 가까운 아파트를 골라놨다며 저와 남편에게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엄마, 거기는 우리 둘 다 회사랑 멀어서 좀 그래요. 이왕이면 회사 근처로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의견을 내놓았는데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니들 해달라는 대로 해주마. 그럼 혼수랑 예단을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줘야겠다.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은 내색이었지만 끝까지 참는 게 눈으로 보였어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네, 혼수 예단 필요하신 대로 말씀해 보세요. 좋은 아파트로 신혼집 마련해 주시면 혼수도 그만큼 구색을 갖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예 리스트를 적어서 드릴게요. 기다려 봐요. 시아버지가 이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종업원을 불러 종이와 펜을 받아 혼수와 예단 목록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단에 시아버지 외제차와 시어머니의 안마의자, 그리고 예물로 금시계와 목걸이 세트를 적으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예단을 이렇게 크게 하는 집안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남편 가지고 장사라도 하려는 것 같았답니다. 잠시 후 리스트를 본 친정엄마는 깜짝 놀라며 저기 사돈, 혼수는 애들이 쓸 물건이니까 비싼 거를 사도 아깝지 않은데요. 예단은 너무 무리하게 적으셨네요. 옷 한 벌씩 드리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겨우 옷 한 벌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네요. 내 아들이 그쪽 딸보다 훨씬 잘나고 능력이 있는데 이 정도 처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의상 봉채비를 넉넉히 보내드릴 테니 너무 염려 마세요. 하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계속되자 친정아빠가 말문을 여셨어요. 사돈,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딸아이 결혼시키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언짢게 생각하지 마. 우리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 친정엄마는 억지로 웃음을 만들고 시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언짢기는요. 다시 생각해보니 제 사위가 훌륭한 사람이라 그 정도는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사위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사위라니요? 상견례를 한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천천히 결혼시키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방금 전 혼수와 예단 리스트를 뽑은 걸 다 해준다고 하니 이번에는 청개구리처럼 결혼시켜도 될지 지켜보겠다는데 정말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당황하셨고 시아버지와 남편 역시 황당한 얼굴이었습니다. 거기에 더 앉아있다간 시어머니가 무슨 발언을 할지 몰라 남편이 부랴부랴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는 것으로 자리가 끝이 났네요. 그리고 식당에 남겨진 저와 친정 부모님은 쉽사리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한숨만 여러 번 쉬었고 엄마는 저에게 지은아,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네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도 희민이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물으셨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조금 불편하고 이해되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희민 씨랑 결혼을 망설이는 건 싫어. 우리 두 사람 서로 애틋한 거 엄마도 잘 알잖아. 엄마 아빠한텐 미안하지만 조금만 맞춰드리고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 부모님은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중요하니 당신들의 마음은 신경 쓰지 말라고 일러주시며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시댁으로 찾아가 시어머니의 불만이 뭔지 제대로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도 보는 둥 마는 둥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제가 나갈 때까지 방에서 나오시지 않았답니다. 도대체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시는지 작은 감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예비 남편이 시어머니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랬다며 저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뭐야? 진짜로? 어머님은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자기랑 나랑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보내는 게 그렇게 아까우시대? 제가 화를 내자 그이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원래 변덕이 심해.
조금 기다리면 허락하실 거니까 자기가 이해 좀 해주라 하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와 평생 부딪히며 살 생각을 하자 그냥 결혼을 엎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답니다. 하지만 남편 생각을 하면 또 참아지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네요. 그렇게 2달이 지나도록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를 반대했고, 남편은 제가 아니면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사찰에 들어가 중이 되겠다며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패배하고 저와의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예단을 생략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지난번 상견례에 적어줬던 목록은 없던 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을 정말 잘 만난 것 같다고 다시금 깨달았어요.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거기 가서 다시 만난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은 어색한 기류가 흘러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여하튼 무사히 결혼식을 치른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와 양가 부모님께 잘 살겠다는 다짐의 인사를 드렸네요. 그런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저에게 날을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 너 내 아들 외동으로 귀하게 자란 거 알지? 내가 자주 들여다보겠지만 내 아들을 제대로 보필해야 할 거야. 알아듣겠느냐? 누가 들으면 저는 막 자란 줄 알겠어요. 저도 친정 부모님께 오기야 금이야 하며 귀하게 자란 딸인데 시어머니는 당신의 자식만 생각하시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단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입장인 저는 그럼요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채워서 아내 노릇을 톡톡히 하겠습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신혼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마련해준 신혼집이라며 현관 비밀번호를 저희 부부보다 먼저 알고 계셔서 불시에 찾아오셨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내가 사준 집이니 비밀번호는 바꾸지 말거라. 그렇다고 내가 신혼을 방해하려는 건 아니니 걱정 말고 가끔 청소나 하러 들를게 하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두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신혼 첫 주부터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오셨어요. 출근 준비를 하려고 씻고 거실에 나왔더니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어머니를 본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 며느님들은 대충 감이 오시죠. 저는 얼른 뛰어가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고 아침부터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는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새댁이 무슨 잠이 그렇게 많어? 지금 꼴을 보니 내 아들 굶기고 출근시키려고 한 것 같네. 네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와봤다. 어디 하던 대로 해봐라. 만약 내 아들을 굶기고 출근시키는 거라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하며 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남편을 깨우고 시어머니가 오셨다는 말을 전했는데 남편 역시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이 시간에 감시하러 왔다고? 아, 엄마가 왜 저러시지? 내가 마마보이도 아닌데 말이야. 게다가 나는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 걸 아시면서 무슨 아침 타령이야. 아, 자기야, 내가 엄마한테 따로 이야기할게. 연락 없이 우리 집에 오시지 말라고 말이야. 아니야, 괜히 그런 말 했다간 불똥이 나한테 튈 거라고. 내가 당신한테 시켰다고 생각하실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 하고 싶으신 대로 당분간 내버려두는 게 좋겠어. 다행히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먹을 아침 준비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반찬이 이게 뭐야? 고작 한다는 게 햄이나 굽고 김쪼가리에 정체불명의 김치가 전부냐? 난 내 아들 이렇게 안 키웠다. 내일부터는 뜨끈한 국물에 신선한 채소도 상에 올리도록 해라. 건강은 젊어서부터 챙겨야 하는 법이니까 내 말 알아듣겠니? 라고 훈계를 하셨네요. 덕분에 저는 아침 식사를 끝내고 출근했는데 목구멍까지 얹혀서 소화제만 여러 번 먹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고 싶으실 때마다 마음대로 오셨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남편과 분위기를 잡고 불이 붙으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현관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에 기겁하기도 했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가 볼일을 보고 계셔서 심장이 주저앉은 날도 있었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주의를 주겠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제가 참아볼 때까지 참아보자고 설득했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안 좋아하는데 미운 털 박혀서 앞날이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 아무 말하지 말고 기다려보자고 했죠. 반면 저희 친정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 청소를 해주시고 반찬을 대여섯 개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없는 낮에 몰래 들러서 말이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친정엄마가 우렁각시 같다며 다음부터는 저희 얼굴 좀 보고 가시라고 전화를 드렸답니다. 신혼생활이 한 달이 지나며 시어머니의 방문이 줄어들었고 그제야 숨통이 트인 생활을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오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 있는 시간을 체크해 방문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이가 진급심사 때문에 바빠져 토요일에도 회사를 나갔는데 어머니는 그 시간에 찾아오셨고 제가 살림하는 모습을 하나부터 열까지 보시며 잔소리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 너는 남편 빨래랑 네 빨래랑 같이 돌리니? 나는 내 아들 그렇게 안 키웠다. 네가 네 손으로 빠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뒤섞어서 빨래를 하면 되겠니? 내 아들 거 먼저 하고 네 빨래를 돌리도록 해라. 예, 너는 남편 와이셔츠를 그냥 옷장에 넣는 거니? 다리미로 반듯하게 다려야 할 거 아니야. 얼른 다시 꺼내서 빳빳하게 다려라. 예, 너 설마 청소기만 돌리고 청소를 다 했다고 하는 거니? 걸레질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무릎 꿇고 광이 나도록 문질러라. 이 잔소리를 일주일에 2번씩은 꼭 들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주간 내내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다녀가셨다는 한마디만 하고 말았죠. 그리고 일요일이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친정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간장게장과 알타이 김치를 손수 만드셔서 가지고 오셨어요. 남편은 한 주간 쌓인 피로 때문에 방에서 자고 있어서 친정엄마와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넋두리라도 할 겸해서 시어머니의 행태를 알렸네요. 엄마, 시어머니는 아직도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허구한 날 찾아와서 잔소리만 몇 시간씩 하고 돌아가셔. 그렇다고 엄마처럼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야. 나더러 반찬 만들라고 하고 구경하시면서 온갖 짜증을 부리신다니까. 음식하는 걸 어디서 배웠느냐고 잔소리하면서 말이야. 아,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숨 막혀 죽겠다고. 엄마는 제 말을 모두 듣고 그래도 어떡하겠니. 너희 결혼을 반대했던 양반이 백기를 들어줬으니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 조금만 참아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엄마가 나서서 해결해 볼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까지 나선다고? 아니야, 그러지 마, 엄마. 그럼 나만 더 힘들어져.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보네. 반찬 잘 먹을게. 그래도 친정엄마한테 제 심정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했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 엄마는 저희 부부가 회사에 일하러 간 사이 우렁각시처럼 살림을 도와주시고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있을 때 불시로 나타나 제 심장을 움켜잡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찾아오는데도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죽을 맛이었죠. 신혼 3개월이 지나고 시아버지 생신이 다가왔고 저는 월차를 써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제 의지로 그런 건 아니고 시어머니가 한 달 전부터 월차를 써서 제대로 된 생일상을 차리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여하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친절하신 분이어서 잘 챙겨드리고 싶어 유튜브를 보며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방에 누워 계시다가 음식 간볼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 나오셔서 짜다. 이것 맛이 왜 이러니?
넌 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거야? 이걸 내 시아버지 생일상에 올리려고. 여기가 무슨 요리 연습장이니? 등등 무시하는 발언을 아낌없이 하셨고 시어머니의 심사에 통과된 음식만 생일상에 올릴 수 있었답니다. 제 요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시어머니가 직접 하실 만도 한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시는데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참다 시어머니께 얘기를 해야겠다며 나중에 집에 찾아오셨을 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해도 너무하세요. 지은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허구한 날 찾아와서 왜 감시를 하세요? 엄마가 결혼을 반대한 결혼을 해서 좀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죠. 지은이가 뭘 잘못했길래 매번 시비 거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집에 그만 좀 찾아오세요. 오늘부로 현관 비밀번호 바꿀 테니까 그리 아세요. 어머머, 얘 좀 봐라. 굴러들어온 며느리가 모자지간을 이렇게 갈라놓는 거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심하게 굴었다고 내 아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살림 가르치려고 몇 번 들린 걸 가지고. 처음 봤을 때부터 하는 짓이 여우 같더라니. 내 아들 이런 사람 아니었다. 네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나서서 다시 대꾸하더군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벌써 6개월이나 되었어요. 지은이가 괜히 더 미운 털 박힌다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그동안 이 사람 충분히 괴롭히셨잖아요. 지은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드셔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훌륭한 배우자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시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쫓아나가서 풀어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며 이제 시어머니도 느끼는 바가 있으니 달라지실 거라고 확신의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보름 동안 시어머니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저도 집에서 제대로 된 휴식을 가질 수 있기 시작했어요. 매번 시어머니가 언제 들이닥칠까 걱정하며 긴장한 채 있어야 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니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며칠 뒤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들르셨는데 저의 밝은 표정을 보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으셔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드렸죠. 그러자 엄마는 이거사, 아무리 그래도 2주 동안 연락 한 통 안 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니? 얼른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사과의 말을 전하도록 해. 미우나 고우나 너의 시어머니란 말이야. 라며 저에게 충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친정엄마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고 조만간 남편과 시댁으로 찾아가 식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신혼집 출입을 자제하라고 말한 지 한 달 만에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고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말문을 여셨습니다. 예, 요즘은 어떻게 하고 지내고 있니? 내가 시킨 대로 살림을 하고 있기는 한 거야? 내가 없다고 대충대충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럼요. 희민 씨 빨래랑 제 빨래랑 섞이지 않게 하고 있고 다림질도 꼭 해서 옷장에 넣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도 매일은 못하지만 시간 될 때마다 쓸고 닦고 잘하고 있습니다. 반찬은 친정엄마가 자주 가져다 주셔서 밥도 잘 먹고 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꼬리를 잡으셨습니다. 뭐냐? 그 말은 내가 너희 집에 반찬해서 가져다 주지 않아서 친정엄마가 해준다는 거니?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 말은 그 뜻이 아니라 됐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목가 나 있었고 저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어머니를 만나 안부를 알고 나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한결 가벼웠어요. 일주일 뒤 진급심사에 한창 바쁘던 남편은 지방으로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을 맺으며 일주일간 파견 업무를 자청했거든요. 그래서 전 신혼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고 외롭지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던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기습 방문을 하셨어요.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잠든 주말에 누군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어 귀신을 본 줄 알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답니다. 놀래라. 넌 시어머니를 보고 소리를 왜 지르는 거니? 내가 그렇게 무섭냐? 저는 얼른 소파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아니요. 어머님이 무섭다니요. 깜빡 졸았는데 눈앞에 누가 있어서 놀란 거죠.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려 얼굴에 온갖 주름을 깨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 저는 걱정하실 거 없다며 예전보다 훨씬 살림 솜씨가 좋아졌다고 너스레까지 떨며 시어머니께 친근감을 드러냈는데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집안 곳곳을 확인하시며 인상만 찌푸리고 있었어요. 여기 창틀에 먼지 좀 봐라. 아유, 더러워. 화장실 타일에 낀 때는 저렇게 그냥 둘 거냐? 요즘 마트 가면 찌든 때 제거하는 세제가 널리고 널렸는데 이걸 가만두니? 참 답답하다. 죄송해요, 어머님. 미처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했네요. 나중에 꼭 깨끗이 닦아놓도록 할게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고 저녁 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차려준 밥 한술 떠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식사 준비를 하면서 욕먹을 요소를 없애려고 아주 열심히 밥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밥숟가락에 낀 물 얼룩부터 시작해 친정엄마가 가져다준 반찬에 간이 잘못되었다며 잔소리와 타박을 줄기차게 하셨고 제 머리는 빙빙 돌 정도로 어지럽고 피곤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저를 공격하신 시어머니는 맛없다는 제 친정엄마의 반찬을 밥 2그릇을 드시고 본가로 돌아가셨어요. 앞으로 남편이 며칠 더 집을 비우니 계속 찾아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이튿날 초인종 현관 비밀번호를 눌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자 친정엄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놀래라. 엄마였구나. 집에 있었니? 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반찬만 놓고 가려고 했지. 친정엄마는 들어오시자마자 냉장고를 열고 당신이 손수 만들어 온 반찬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가시려고 하는 걸 제가 붙잡고 차라도 한 잔 같이 하자고 했답니다. 잠시 후 커피잔을 든 저희 모녀는 여유롭게 앉아 모처럼 대화를 나누었어요. 대화 내용은 저와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어제 오셔서 또 내 속을 실컷 긁고 가셨어. 정말 미치겠다니까. 나도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삶이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 하나부터 10까지 꼬투리를 잡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어. 엄마도 할머니랑 살 때 나처럼 당하고 살았어? 하지만 할머니는 인심 좋고 마음 따뜻한 분이라 특별히 감정 상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물론 몸이 고되긴 했지만 늘 즐거운 마음으로 시집살이를 했다며 후회 없는 인생이자 멋진 추억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와 단둘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식사도 같이 하고 계속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들렸고 당황한 엄마와 저는 눈을 마주쳤네요. 지은아, 엄마는 방에 가 있을게. 사돈이 날 보면 불편해서 그냥 나가실 수도 있으니까. 엄마, 그러지 않아도 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지만 엄마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셨고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등장하셨습니다. 나왔다. 너는 시어머니가 왔으면 마중 나오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 서서 뭐하고 있는 거니? 어머님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럼 시간이 몇 시인데 굶었겠니? 넌 말하기 전에 생각부터 좀 해라. 3시가 넘었는데 점심을 안 먹었겠니? 내가 너한테 밥이라도 얻어먹으러 온 줄 안 거야?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알겠어요, 어머님.
방으로 숨은 친정엄마가 듣고 속상해하실까봐 그냥 사과로 모면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닥달했습니다. 집안 꼬라지 팔아. 어떻게 하루 만에 집이 이 모양이니? 밥을 먹었으면 제때 설거지를 해놔야 할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그릇이 2개네. 너, 내 아들 출장 갔다고 친구들 불러서 놀고 그런 거냐? 아주 살판이 났네. 엄마와 식사를 하고 치우는 걸 잠깐 미뤘더니 그걸 두고 살판 났다는 소리를 듣고 말았네요. 그리고 때마침 세탁기가 다 돌아가서 빨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 옷과 제 옷을 같이 돌린 걸 들키는 바람에 시어머니께 또 혼이 나야 했어요. 저는 물을 아끼려고 했다는 변명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시어머니 말을 어디로 듣냐고 쏟아지는 막말을 그대로 들어야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 옷을 개켜고 방으로 들고 가려는데 시어머니 눈에 뭔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보였어요. 잠깐, 너 일로 와봐. 지금 내 속옷을 내 아들 속옷 위에 올린 거니? 이것 봐라. 네가 그렇게 서방을 깔고 앉으면 잘 될 일도 안 되겠다. 당장 네 속옷 내리지 못해? 시어머니는 남편 속옷 위에 올려져 있던 제 속옷을 잡고 거실 바닥에 내팽겨치셨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겨우 속옷 가지고 이런 트집을 잡는 건 말도 안 된다고요. 제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사건건 시비 거는 게 너무하다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분노하며 제 뺨을 올려쳤습니다.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집안에서 메아리가 울릴 정도였어요. 저는 들고 있던 개켜진 빨래를 놓치고 말았고 눈에서 서러움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 울어야 할 사람은 나라고. 방금 전까지 눈에 불을 켜고 대들더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네 친정에서 시부모한테 실컷 대들고 눈물 흘리면 다 해결된다고 배웠니? 그런 거야? 저는 친정 부모님까지 욕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싫었어요. 잘못한 게 없이 사과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죠. 그런데 그때 안방에 숨어 계시던 친정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와 멱살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리셨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 친정엄마를 말리려고 했어요. 지은이, 넌 뒤로 빠져 있어. 상상도 못한 엄마의 행동에 제 2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고 엄마의 말대로 잠시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야, 김숙자, 이게 보자 하니까 남의 집 귀한 딸을 괴롭히는 맛에 사는 것 같은데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구나. 어디 옛날 생각 좀 나게 해줄까? 친정엄마는 멱살 잡고 있던 시어머니를 업어치게 하셨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고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나선 일이니 그대로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김숙자, 너 상견례 자리에서 나 알아보고 결혼을 반대한 거지? 그리고 애들이 결혼하니까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어서 괴롭힌 거야? 아니면 옛날 버릇 못 고쳐서 그런 거야? 말해보라고! 바닥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콜록거리며 몸을 겨우 일으켰고 친정엄마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라니?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 네 딸이 똑바로 살림하도록 가르친 것뿐이야. 가르쳤다고? 내가 방에서 다 들어봤는데 모두 말도 안 되는 시비였어. 네가 잘하는 일진놀이를 그대로 하던데 무슨 살림을 가르쳐? 그리고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 과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두 분은 고등학교 동창이셨고 시어머니가 요즘 말하는 일진무리 중 한 명이었는데 매일 학우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는 나쁜 학생이었답니다. 반면 친정엄마는 학교 씨름부여서 수업에 거의 들어가지 않아 잘 모르셨는데 어느 날 교실로 들어가 공부를 하는데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참지 못하셨대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지금처럼 패대기를 당하고
학우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고,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교무실로 끌고 가 선생님들 앞에서 그동안 일삼았던 나쁜 행동들을 밝혀냈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학교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퇴학을 당하게 되었고, 학우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학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사돈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듣고 친정엄마를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야, 김숙자, 여기 앉아봐. 난 오늘 너와 끝장을 봐야겠어. 누가 겁낼 줄 알고?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상견례 자리에서 네 얼굴 보고 결혼 반대하려고 했는데 네 아들이 너무 괜찮고 내 딸이 사랑한다고 해서 말리지 않았다. 과거 네가 아무리 미웠어도 다 눈 감고 넘어가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사돈 대접 같은 거 못 해줘. 내가 두 가지 보기를 줄 테니까 골라봐. 첫째, 모든 걸 다 까발리고 애들을 이혼시킨다. 둘째, 두 번 다시 내 딸에게 폭언과 잔소리를 하지 않고 평범한 고부관계로 지낸다. 골라봐. 시어머니는 업어치기 당한 후유증이 있는지 상황이 무서워인지 애꿎은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을 하지 않자 친정엄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답하라고, 김숙자! 아니, 내가 왜 애들 이혼시키려고 하겠어? 난 지은이랑 잘 지내려고 했거든? 앞으로 잔소리 같은 거 안 할게.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또 라고 물었더니, 알았어. 내 맘대로 찾아와. 괴롭히지 않을게. 연락하고 올게. 하며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또 친정엄마가 다그치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미안하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힘들게 하지 않을게. 라고 사과까지 하셨네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뭐라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입을 닫고 구경만 했네요. 잠시 후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아, 엄마는 이만 갈 테니 네 시어머니 어깨랑 허리에 파스 좀 붙여드리고 좀 쉬게 해드려. 라는 말씀을 남기고 저희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이에 저는 방에서 파스를 가져와 시어머니께 다가가, 어머님, 많이 아프셨죠? 제가 파스 붙여드릴게요. 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오늘 일 말이다. 네 남편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라. 알겠니?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저야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겠다고 하며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한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찌린내 나는 오줌 냄새였죠. 친정엄마한테 제대로 당하며 겁을 드셨는지 바지에 실례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모른 척을 했고 시어머니는 파스를 붙이고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기 전에 꼭 문자로 확인을 받고 찾아오셨어요. 친정엄마의 업어치기 한 방에 모든 게 해결이 된 셈이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머물다가도 방문이 닫혀 있으면, 혹시 너희 친정엄마 오신 건 아니지? 하고 겁에 질린 강아지 마냥 떠셨고, 친정엄마가 언제라도 나타날 것 같아서 저희 집에서 빨리 떠나셨습니다. 한편 제 남편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한 모습에 적응이 되지 않았는지 저에게, 자기야, 엄마가 요즘 당신한테 잘해주는 것 같네. 잔소리도 안 하고 말이야. 두 사람 어떻게 친해진 거야? 라고 물었고, 저는 당신은 몰라도 돼. 여자들만의 그런 게 있어. 하고 비밀을 지켰어요.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요즘도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셨고, 역시 눈치를 살피다가 빨리 떠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서 친정엄마한테 일러주었더니 친정엄마는 앞으로 제가 시모살이에 힘든 일은 없을 테니 남편과 잘 살라고 전해주셨네요.
마음이 편하다 보니 저는 얼마 전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자주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계신데 시어머니 역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가져다 주십니다. 지금은 180도로 변해 저에게 정성을 다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친정엄마가 밥 한 끼 하자고 하는데 계속 피하고 계신답니다. 신혼 초 조금 힘들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평온하고 아늑해졌습니다. 제 사연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웃기지 않나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과거에 충분한 벌을 받으셨으니 너무 심한 욕은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